계양구의 한 대형 식자재 마트가 행정심판 끝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. 계양구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통시장 상권 침체 등을 이유로 두 차례나 건축 허가를 반려했었는데요. 다음 달 1일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정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이정아 기자, 그동안 계속해서 주춤했었던 이 지역 내 대형 식자재 마트의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건데요. 인근 상인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지 않을까요? 네, 계산시장 상인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. 전통시장인 계양시장 상인 120여 명의 거센 반발로 이 두 차례 건립이 무산됐던 지역 내 대형 식자재 마트가 계양구로부터 최근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. 지난해부터 논란이 있었는데요. 계양구가 두 번의 반려 끝에 이번에는 건축 허가를 낸 겁니다. 바로 최근 행정심판에서 인천시가 이 식자재 마트 측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식자재 마트의 부지는 계산시장에서 직선으로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입니다. 예.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요. 이 상인들은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면 상권 침체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금처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식자재 마트는 영업시간의 규제가 없고 또 파는 품목도 대부분 이 전통시장과 겹치기 때문에 예. 전통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입장인데 공사가 들어가는 즉시 현장에서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함께 들어보시죠. 허가가 난 거잖아요. 허가를 내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 시장 상인분들하고 저희는 굉장히 충격이죠.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. 상생 협의가 안 돼도 이렇게 허가가 나갈 줄은 몰랐고. 네, 시장 반경 500m의 이 대형마트 건축 허가가 내려진 건데 이 행정심판 끝에 내린 결과이긴 하지만 문제는 없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이 전통시장 반경 1km까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정하고요. 규모 3,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상점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번에 들어서는 계양구의 식자재 마트는 판매 공간과 또 주차 공간을 모두 합해도 이보다 적은 소규모인 1,800여 제곱미터에 그치는데요. 네. 이 때문에 사실 허가를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. 하지만 계양구는 그동안 식자재 마트가 좀 들어서게 되면 인근 지역의 교통이 복잡해지고 또 전통시장의 상권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. 이런 이유로 두 차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. 물론 이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컸던 게 가장 큰 이유이긴 한데 마트 부지가 1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. 그래서 예. 어쨌든 지금 두 번 반려가 되고 세 번 만에 그 행정심판 결과로 허가가 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동안 식자재 마트 측은 반려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통체증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도 변경을 하기도 했고 예. 또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해서 나름의 시도를 해왔습니다. 식자재 마트 사업자 측은요. 지금까지도 계속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과 또 쭉 협의를 하고 또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. 또 그러면서 수차례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서 제안을 했지만 거부한 건 오히려 전통시장이라고 토로를 했습니다. 또 허가를 내준 계양구의 상황에서는 또 지금 이제 전통시장과 식자재 마트는 양쪽의 상인들이 서로 상생하고 이제는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 뭐 이런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기도 했습니다. 네, 이 골목 상권과 관련된 갈등들 사실 어제 네.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봉합을 해야 되고 또 이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? 네, 지금 우리 지역만 봐도 마트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좀 이제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최우선일 텐데 그동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한 지역 안에서 공존하면서 갈등을 겪어왔던 사례들은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반면 갈등을 잘 넘긴 이런 우수한 사례들도 있었는데 어떤 사례들인지 함께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.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가 입점을 함으로 해서 고객들이 젊은 연령층들이 그 전통시장에 같이 이용을 함으로써 상생한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전통시장들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전통시장의 고객들을 계속 유입할 수 있는 공동 마케팅이나
네, 지금 앞에서 나온 사례는 이 대기업의 슈퍼마켓에 관한 사례였는데 예. 전문가들은 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이 주 고객층이 다른 점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연령층을 나눠서 아무래도 시장과 마트가 각각 판매하는 물건에 좀 차별화를 둬서 서로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.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 네. 또 이와 함께 이렇게 한 지역에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이 한 상권을 이유로 갈등이 계속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짚어봤는데 대부분 대형마트의 경우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이 전통시장에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이 전통시장 쪽 상인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. 그래서 사실 이제 보상의 가장 큰 개념이 요즘에 전통시장의 뭐 현대화다, 이렇게 예. 지붕을 씌워주거나 그런 움직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이제 시설에만 한정되는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인 상생의 방안은 아니라는 거죠. 이제 일시적인 효과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이 좀 증폭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불거진 이 계산시장의 경우에는 이 상생보다는 일단 들어서는 거를 지금 막겠다는 이런 입장인데 일단 마트 측이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한 만큼 이 상인회는 공사 현장에서 또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. 예. 또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후속 취재 기다리겠습니다. 이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.